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더 강화가 많이 됐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농지은의 인적 역량 강화 프로젝트. 그 긴 여정을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쭉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박가희입니다. 2022년에 주요 농지법과 농지 정책에 대해서 다 알면 좋겠지만 또 저희가 좋아하는 게 꿀팁 이런 거 놓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장정의 포문을 활짝 열어줄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영훈 농지관리처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지관리 행정을 지원하는 농지관리처장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긴장하셨다면서요? 예. 아유, 엄청 긴장되는데. 역시 처장님은 다르긴 다르네요. 제가 농알못이에요. 농업에 대해서 크게 좀 많이 몰랐던 것들도 많고 단어들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장님만 믿으면 됩니까? 예,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 딱 떠올렸을 때 저는 논? 밭?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밥도 과수원 뭐 이런 게 농지가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정답이에요? 예,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우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네. 농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 네.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일반 농지가 아니더라도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농작물 경작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는 우리가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농지 개량 시설이라고 있어요. 농업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그런 시설의 부지, 예, 그것도 농지고요. 그게 뭐 수로나 막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수로, 그다음에 저수지 바닥에 있는 부지, 뭐 농로 이런 그 부지도 우리가 농지라고 하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보시죠. 오, 예, 맞죠, 뭐 맞죠. 밑에 부지, 그러한 부지도 우리가 농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법으로 보면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그다음에 농지 개량 시설의 부지, 그리고 농지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들, 그다음에 여기 속하는 모든 게 다 농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비닐하우스, 뭐 수로 이런 것들이 농지에 속하는지는 아예 몰랐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농지와 관련된 핵심 제도, 정책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농지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뭐 네.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죠? 그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경자유전이요? 예,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경자는 친구 중엔 없는데. 예. 경자유전이라는 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농지 소유가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런 분들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명시가 돼 그래서 있나요? 1987년에 네네.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을 네. 거기에 딱 담아놨어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 농지법인데요. 네네. 농지법 6조에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탁탁 귀에 꽂힌 게 농지법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농지 정책에 대해서 또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들도 좀 궁금합니다. 농지 정책은 네. 그 농지의 어떤 기본 이념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농지의 기본 이념이 뭐냐? 농지는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예, 아주 소중한 자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토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이를 소중히 보전, 관리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쵸. 농지 정책이 되는 농지법도 농지 소유를 누가 하느냐 하는 농지 소유제도, 네네네. 그리고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농지 이용제도, 이용제도. 그리고 보전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농지 보전제도,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와
그다음에 이용과 보존과 이용 예, 이렇게 세 그렇습니다. 가지인 예, 거죠. 예. 그러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농지는 이제 네. 경제유전의 원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농업인만이 소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인 농업인도 있고 네. 법인, 그렇죠, 그렇죠. 예, 농업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네.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이 차이도 사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령 네. 제3조에서는 농업인의 범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 법인은요? 그리고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음.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시려면 네네. 농지 소유자하고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체결한 다음에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시구 읍면에 가셔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네. 쓰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지자체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거를 7일 이내에 예, 그거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네, 있고요. 네. 그럼 발급받은 그 이제 증명을 가지고 네네. 등기소에 가셔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시면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순서가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2021년 8월 17일 바야흐로 저희 농지법 개정안이 또 공표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조금 달라졌는지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략 요약을 한다면은 먼저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위법 시에 네.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됐다. 불법은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치, 안 된다. 맞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한 네. 발급 절차가 있는데 신청 당시에 직업이나 네. 영농 경력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게 해서 그 심사 기준을 강화를 했고요.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1000제곱미터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걸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썼는데 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별도로 또 예, 그거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강화가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가 우려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네네. 어떤 사전적인 관리 또 사후적인 관리를 한층 오. 강화를 했습니다.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가 관해 거주자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나 농업법인 이런 네. 분들이 이 농지를 신규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렇게 농지를 부당하게 또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네. 그런 부당이익에 대해서 네. 정부가 환수하는 아. 그런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네.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와, 강화가 좀 많이 전반적으로 사업적으로 좀 꼼꼼하게 됐다. 살짝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롭게 바뀐 내용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그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변경하시거나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예, 그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의무화는 안 됐는데 네. 이제 의무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바뀌면서 네.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들도 전부 다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필지에 대한 농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그 농지대장은 기존에 어떤 점을 또 보완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 농지원부는 그 각 필지의 어떤 소유와 이용 현황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농업 경영의 입증 자료로서 그러니까 내가 농업사를 짓고 있다 이런 자료로서 활용된 거지 필지 기준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지대장은 그럼 조금 더 정보를 한데 모으고 좀 체계적으로 컨트롤한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대장에서 이제 필지 기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0제곱미터
그 미만에 대한 농지도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 주체도 기존에는 주소지 기준에 그 지자체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필지 소재지 기준으로 이제 주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약간 농정의 행정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할하는 또 별도의 조직이 또 투입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약간 별동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저희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관리기금법을 바꿔가지고 제5조의 2를 이제 신설하면서 농지은행 관리원이라는 농지은행 것을 관리원. 예, 그거를 이제 금년 2월 18일 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때 왜 저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모셨어야 되는데. 네. 그 농지은행 관리원이라는 게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을 그런 행정을 보완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래서 보다 더 촘촘하게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께 저희가 관련된 정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농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지에 대한 정보들이 오히려 보기 쉽게도 오픈되다 보니까 진짜 국민들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농지은행 업무에 또 농지 관리 업무가 추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농지 관리 업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농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업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는 것도 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되게 많죠. 너무 많아요. 예, 뭐 저희가 취득, 소유, 뭐 이용, 전용, 농업진흥지역, 뭐 유농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없는 것들도 있고, 네.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 포털 이런 것들을 시스템처럼 한눈에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온라인으로 뭐 제공해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대신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해준다고 하니까 농업인들이 정말 눈 크게 뜨고 한번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의 농지 정책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법들, 뭐 제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것, 농지가 필요한 그런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농지은행 관리원의 그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 영상들 보시고 앞으로도 저희 뒤에 이제 많이 남았거든요. 1화부터 쭉 달려갈 테니까 한 편 한 편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